7번째 광선의 초안인 상승마스터 성저메인입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각 시대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다르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시스템에 맞추는 방식으로 자유를 정의했던 다양한 체제, 제국, 이념의 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오늘날 세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의 근본주의 설교자들은 자유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정부와 시스템, 샤리아법에 따르고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대로 존재하며 심지어 이것이 당신을 위한 신의 뜻이고 당신이 열망하기를 바랄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소련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좋은 시민이 되고 당 엘리트들이 만든 법과 규칙과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카톨릭 교회의 규칙, 믿음, 교리를 따르기 위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자유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번 생 뒤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이든 복음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A better life after earth. 지상 이후에 더 나은 삶. 자, 물론 우리는 상승마스터로서 지구 애삶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입니다. 말하자면 살 이후의 삶, 사람들이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 이후의 삶이 있다는 개념에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지구상의 삶 이후의 삶이 지구상의 삶보다 더 나아야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러시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은 지구상의 삶 이후에도 삶이 있기를 희망하고 그 삶이 지금 자신들의 삶보다 더 낫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카톨릭 교회는 나중에 생긴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를 동방정교회를 포함하여 위한 패턴을 만들었는데 이런 카톨릭 교회가 생겨난 이후 1700년 동안 그리스도교가 해온 일이 무엇인가요? 글쎄요. 파워 엘리트들은 그리스도교를 이용해서 일반 대중들이 파워 엘리트들과 정의대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파워 엘리트들은 사람들이 비록 그것이 가난한 삶일지라도 그것은 신의 결정이라고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이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정의한 삶이었고 다음 세상에는 더 좋은 삶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환생이 있다는 것을 속였기 때문에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번 생에서 여러분이 가지는 그 의식이 다음 생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생에서 파워 엘리트의 교묘한 조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파워 엘리트의 노예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파워 엘리트는 물론 이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이런 지식을 부정합니다. 사람들은 지구상의 파워 엘리트들에게 저항하지 않는데 파워 엘리트들에게 저항하면 지상의 삶 이후에 자신의 존재가 위태롭게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대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가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A better life on earth. 지상에서 더 나은 삶.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추론으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지구상의 삶 이후에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구에서 더 나은 삶을 가지는 것은 왜 불가능한가요? 왜 여러분은 더 높은 영역에서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해 기다려야만 하나요? 다른 초원들께서 역사를 통해 일어난 역사적 진화, 트렌드,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것을 자유의 제7광선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교회가 알아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전부였고 물론 교회는 그들의 삶에 대안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다른 곳에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련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 국민들은 서방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철의 장막이라고 불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소련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멋진 사회주의 유토피아였다면 그 철의 장막은 자본주의 굴레 아래 살고 있는 가난한 서유럽 사람들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대신 물론 그 철의 장막은 사회주의의 낙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두어 지구 위 다른 곳의 삶이 더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발전, 그러니까 사회적 발전이 지구상에 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끔찍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나
500년, 1000년 전과 비교해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더 나은 물질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 엘리트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훨씬 더 바랬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대안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련은 국민들이 세상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지구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언급한 것처럼 보리스 옐친은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평범한 가게에서 지낼 때 모든 상품군이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상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들어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사는 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방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소련 국민들이 안다면 그들도 역시 그것을 원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련은 존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파워 엘리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A better life for Ukrainian people.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한 더 나은 삶.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이유들 중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과 러시아인들이 형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했는데 푸틴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인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을 지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인이 되고 싶어하고 또는 최소한 그렇게 원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푸틴의 통치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것은 러시아의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는 러시아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푸틴과 파워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현재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특히 새 대통령 선거 이후로 혹은 그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련 시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소련 이후로 살았던 수준보다도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유럽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에서 심지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형제에는 그다지 사랑스럽지 않은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카인이 자신을 초월하려고 했다면 가질 수 있었지만 초월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았고 따라서 아벨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없는 무엇을 아벨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짜증스러웠고 참을 수 없었고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초월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나요? 그는 아벨을 죽였고 그의 형제가 자신이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꼴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러시아의 집단 의식 속에서 특히 파워 엘리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려고 하나요? 왜냐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창조하고 서방 세계 쪽으로 기우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크라이나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왜 못할까요? 푸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을 본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는 것을 본다면 러시아인들도 이것을 원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그의 시스템이 정부뿐 아니라 올리가르이들 과도제 집권층, 러시아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방식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A better life for Russians. 러시아인들을 위한 더 나은 삶. 대다수의 러시안들이 더 나은 삶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 군대에 대해 말했듯이 어떤 문제를 바로 잡으려 해도 그 시스템 안에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본인이 바로 러시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는 만일 우크라이나가 더 나은 경제를 구축하고 서구 쪽으로 전환하여 사람들에게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제공하고 더 큰 민주주의적인 자유를 성취한다면 이것은 그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것을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듯이 푸틴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낮은 의식 상태에 있고 푸틴은 자신의 마음속에 오로지 자신밖에 없습니다. 푸틴의 마음속에는 푸틴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푸틴 자신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거나 방어하거나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중립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Putin's plans for Ukraine. 우크라이나를 위한 푸틴의 계획. 여기서 여러분은 질투가,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이 일종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독립국으로서의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힘으로 말살하여 그가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처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정부와 군대는 우크라이나 침공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계획했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그들의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우크라이나를 매우 빠르게 점령하고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통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그들은 1940년대에 스탈린이 발표해 국가들에게 행한 일들, 즉 러시아가 통제하는 데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해온 그 국가 방위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포한 사람들이 재교육,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처형되어야 할지 결정될 때까지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만일 그 계획들이 실현되었다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경우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죽었을 거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Freedom from Force. 힘으로부터의 자유. 여기서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인간의 humanity, 자발적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에 도달한 현대의 국가들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자유 역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의 자유에는 여러 수준이 있다고 말했고 그중 낮은 수준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국가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들이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서구 국가,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들을 강제하려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국에서 정부라는 형태를 취하는 내부의 힘으로부터도 높은 수준의 자유를 성취해왔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물론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부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고 정부가 그들을 괴롭힌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들을 괴롭힌다고 느끼는 사람들조차 그들이 러시아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거나 알아볼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가 정말로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님을 그러한 그들의 믿음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대 세계의 사람들이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높은 수준으로 성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부분이 바라는 바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 전부터 이 자유를 원했지만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충분치 않았고 그것이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러시아인들이 얼마나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러한 역할을 떠맡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다양한 나라들의 집단 의식을 살펴본다면 자유에 대한 어떤 척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즉, 힘으로부터 자유에 대해 완전한 수준의 힘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 아래에는 다양한 수준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힘에 관한 다양한 수준들의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레벨에서는 힘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척도들을 감안할 때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러시아에 대해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들이 우크라이나의 발목을 잡고 있기는 했어도 그럼에도 그들도 러시아보다는 그 수준이 높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일어난 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느끼고 갈망하게 되는 어떤 전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극단적인 무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Russian apathy. 러시아인의 무관심. 러시아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 왔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왔습니다. 변화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은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들의 일부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떠났지만 러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났고 대부분은 포기해버렸고 그래서 러시아의 집단 의식은 훨씬 더 낮아졌습니다.
그들은 정부로부터 점점 더 많은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정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그 어떤 다른 두려움들을 넘어서는 어떤 지점에서는 바뀔 수 있고 그때 그들은 나서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집단 의식이 러시아보다 더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 최소한 힘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푸틴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누가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일까? 어떤 관점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푸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나라 전체가 그가 말한 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면에서 보면 푸틴은 러시아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물리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왜 여러분이 물리적인 힘에 굴복하게 되나요? 왜 여러분은 지구상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뀔 수 없고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없다고 받아들이나요? 자, 그것은 심리적인 조건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심리 안에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고 포기합니다. 이것은 지난 역사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역사상 모든 파워 엘리트들과 모든 전체주의 국가나 폭력적인 정권들이 의존해 온 방식입니다. 그들이 자국의 국민들에게 아주 충분한 힘을 가하면 국민들이 포기하고 삶이란 이런 방식이고 적어도 여기 지구상에서는 이런 삶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 물러나는 그런 시점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우리가 설명했듯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시기에 러시아에 육화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러시아의 집단의식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조차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요점은 이것입니다. 한 국가는 임계치에 이른 수의 사람들이 전환을 이루고 사람들이 자신의 심리 안에서 전환을 이루어 왜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 삶을 운명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왜 삶을 개선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시점에 이를 때까지는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것은 아주 힘든 고난을 필요로 합니다. 이란에서 이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의 자포자기하고 절망으로 내몰렸는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저항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깨어날 잠재력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발전을 이룬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막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The shift in Ukraine. 우크라이나의 전환. 이것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글쎄요, 그것은 단순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큰 자유로 가는 길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임계치의 사람들이 칠광선인 자유의 화염의 가슴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유로 가는 길 위에 있고 단순히 그것을 계속하고 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엄청난 가속이 일어나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로부터 자유를 원한다. 전쟁 지역에 있지 않은 사람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점령했던 적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파괴적인 참상을 보고 러시아 군인이 했던 일, 자산들이 파괴되는 것, 사람들의 죽음, 고문, 강간 등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땠을지 도대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완전히 비인간적인 행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치는 것. 이것은 러시아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원한다. Freedom from corruption. 부패로부터의 해방. 다시 여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극적인 전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극적인 변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원한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무력이다. 우리는 그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한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명확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압제와 공격, 파괴로부터 자유를 원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뒤로 잡아끄는 내부적인 힘을 보세요. 우리가 여러 번 말해왔듯이 부패가 그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올리가르이들, 과도제 집권층, 불공정한 편파체제 등의 총체적인 경제 시스템과 국민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전반적인 정치 시스템도 그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깨어나서 국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서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외부적인 그리고 내부적인 힘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열망하고 있고 더 나은 삶이 가능하고 실제로 구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난민으로 온 자신들을 환영해준 방식을 보고 긍정적인 의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다께서 봉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면 많은 우크라이나인들, 난민들은 높은 수준의 봉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신들을 환영해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비록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의향을 시범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다른 나라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와 과거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와 폴란드인들에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우크라이나인들은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이타적인 봉사를 하려는 의도의 본보기를 다시 보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말하는 전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옛 방식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사람들이 가졌던 특권, 그러니까 공무원이지만 대중에게 봉사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누르면서 일부 사람들만 특권을 누리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부적인 힘으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한다. Creating a new national identity and culture.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문화를 만들기. 물론 여기에는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에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들은 예술가, 음악가, 철학자, 사상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분야든 반드시 공식적으로 교육받지 않았어도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보고 그들 간의 연관성을 깨닫고 어떠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온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영웅이 별로 없다.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에게는 영웅이 별로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소련을 포함한 과거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할 때 그리고 삶에 대한 무감각, 잔인함, 범죄 경향, 부패,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에서 자유로워질 때 여러분은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은 이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해왔듯이 여러분이 유럽 가족의 가치 있는 구성원임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합당한 수준의 인간애를 가지는 수준으로 자신을 높여왔기 때문에 유럽 가족의 자산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Christ's discernment and equality. 그리스도의 분별과 평등. 평등에 관해 말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처음 육화했을 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 수많은 육화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따라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가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물론 그리스도의 분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푸틴과 러시아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해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길 수 없습니다. 같은 방식이 다른 많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의 수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수준의 인간애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무시하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낮은 수준의 인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을 동등하게 대해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기회를 얻자마자 여러분 등에 비수를 꽂을 것입니다. Cooperation among equals. 동등함 속에서 협력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높이고 집단의식을 높이고 인간에서 동등하게 될 잠재력이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싶은 열망이 있고 따라서 동등한 입장에서 그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지만 분명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집단 의식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필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설명했던 단순한 것, 즉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발전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게 더 자유롭고 번영하도록 강요에 온중한 기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협력은 한 가지 깨달음에 기초하는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 말하듯 계산적인 것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글쎄 유럽 국가들이 협력하는 것을 본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가장하겠지만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어떻게 최대로 가능한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을 속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 세상에는 수천 년은 아니더라도 수백 년 동안 언제나 다른 나라들을 속이려는 의식을 가져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등한 나라들 간의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은 그것이 자발적일 때 효과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자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국가의 최선의 것을 행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유럽 국가들 수준으로 올라서서 정직하고 공개적으로 자연스럽게 협력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2의 천성이거나 혹은 제1의 천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서유럽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도약하여 현대의 국가 되도록 돕기를 정말로 바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Freedom from the Cain Consciousness. 카인 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그 나라들에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충분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 세계에는 유럽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세상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카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들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시샘과 질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질투하는 것, 그것이 카인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졌다거나 혹은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이 모든 현대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은 전체 경제를 끌어올리고 따라서 여러분도 더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체 세상이 서유럽과 같은 수준의 물질적 풍요를 가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그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천연자원과 또 이것저것 등등의 5만 가지 이유와 논거를 대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외로 둡시다. 무엇보다 나는 전에 천연자원의 양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체가 서유럽 국가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풍요롭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아 오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항상 앞서갈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전체적인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덜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식 상태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힘 기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푸틴에게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토 국가들이 그런 힘 기반의 사고방식을 초월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 역시 러시아에게 하고 싶어 한다고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 영토라고 간주하는 곳을 힘으로 빼앗아 오고 싶어 하는데 나토가 그것을 막고 있고 따라서 그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빼앗고 싶어 하는 건 바로 나토 국가들이라고 그들에게 투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맞습니다.
그의 야심은 러시아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토를 손에 넣는 것이고 나토는 그가 가진 제국의 꿈을 막는 걸림돌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그의 공격적인 힘을 제한하는 것은 그에 맞서는 공격적인 힘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우주의 중심이고 따라서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일은 그를 겨눈 것이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의 확장적인 야심을 제한하고 있다면 글쎄요, 그것은 푸틴의 마음에서는 푸틴에 대항한 공격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은 우크라이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집단 의식 속의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는 어떤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에트 시절에도 그랬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위로 올라설 수 있고 만일 그런 사고 방식을 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게 서로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과 함께 자유롭게 협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서유럽이 지구상의 어떤 낙원이라고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유럽이 우크라이나보다 좀 더 앞서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 수준으로 올라섬으로써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복하고 어서 와서 다 차지하세요 라고 말하더라도 말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자원들을 쓸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아니죠. 적어도 주민들이 러시아인이 되도록 재교육 할 때까지는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와 같은 수준에 있다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이후 누가 우크라이나의 국가 재건을 도우려 할까요? 글쎄요, 서유럽이나 전체 유럽이 될 것임이 분명하죠. 우크라이나가 얻게 될 이점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의심하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해 먹을 꿍꿍이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Everybody wins by cooperating. 협력으로 다 함께 승리하기.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컨퍼런스를 열었고 그때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었거나 이 메신저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있었죠. 여러분은 그때로 되돌아가서 구술문들을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해줬던 모든 것들은 여전히 여러분이 공부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간으로 암시하거나 혹은 힌트를 주는 방식으로 말했다면 지금은 더 예리하게 초점을 맞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담화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은 집단의식이 좀 더 열려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은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들이 받아들인 삶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과 힘 기반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점으로 올라서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데 그 협력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을 거라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은 의식이지만 현대 세계에서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협력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잃은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이길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함으로써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명이 지속되어 온 이유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무력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협력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국가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이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국가가 이 중요한 국면을 넘어서게 하는 어떤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되돌릴 수 없는 임계치를 너머로 발전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자기 강화가 되어가고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이 불행한 이벤트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최대한 빨리 발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었고 우리가 말해왔듯이 우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평화를 얻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화도 얻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 사고방식을 초월한다면 더 빨리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진 그 사고방식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했듯이 그 사고방식의 초월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자유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 여러 수준들이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겠지만 자유의 이런 높은 측면들을 볼 준비가 된 사람들을 위해 나는 이미 자유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초안들이 제시한 것들은 집단의식을 관찰하면서 전쟁 이후로 일어난 변화들, 사람들이 기꺼이 마음을 전환하고 새로운 측면에서 생각하려는 자발성을 보고 평가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Dare to Dream, 과감히 꿈꾸기.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상상력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소련 시절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와 다른 공화국들 그리고 러시아 자체에서 소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상상력을 파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새로운 것, 뭔가 다른 것, 더 나은 것을 감히 상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세계의 국가들은 왜 발전할 수 있었나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감하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그전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이란 누구나 보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과정이라고들 말해왔습니다. 자, 상상력이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가지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를 뒤로 잡아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상상력의 부족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의 궤도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자라온 과거에서 가족들이나 학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인으로서 사는 방식이다. 그것이 우리가 일해온 방식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삶을 보는 방식이다. 그들은 특정한 경계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 경계를 넘어서 생각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상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인이고 우리는 우리 뒤에 엄청난 바위덩이를 매달아 질질 끌고 있고 그 줄을 놓아버릴 수 없고 그저 계속 그 바위를 끌고 다녀야만 한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어디로 옮기든 우리가 한 국가로서 어디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든 우리는 그 과거를 계속해서 질질 끌고 다녀야만 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그 줄을 놓아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나라에서 이제껏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을 과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과감하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금도 있는 그 부패가 계속 있어야만 하나요? 계속해서 그것이 꼭 있어야만 하나요? 이제까지 힘겹게 분투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쟁해야만 하나요? 이제껏 해오던 방식으로만 꼭 사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이제까지 정치를 해오던 그 방식으로만 정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나라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해서 이제껏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감히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만일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생각하는 최대치의 상상을 넘어서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의 비전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나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이 비전을 전해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보통 생각하듯 많은 사람들은 그 상상은 단순히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세요. 500년 전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만일 어떤 사람이 감히 그것을 상상했다면 그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건 그저 순전히 환상이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감히 상상도 하지 않는 그 미래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진지한 가능성이죠. 그렇게 되려면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것이 환상이 아닌 정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받아들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Freedom from victimhood. 피해자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피해자의식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피해자의식의 요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에 의존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소련으로 가서 소련의 일부가 되도록 강요당한다고 느꼈습니다. 홀로도모르주.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소련 자치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발생한 대기는 다 강요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이유가 들어와서 구원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변화를 강요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전쟁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힘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걸음 올라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한 가지 측면이라면 다른 한 측면은 결단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기꺼이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통제를 넘어서는 힘에 의한 피해자로 남아있고 싶은지입니다. 그 힘이란 외부의 힘이나 올리가레이들, 아니면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 아니면 날씨 또는 이런저런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피해자가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고 싶은가요? 만일 벗어나고 싶다면 나는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도록 기꺼이 돕겠습니다. 나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우크라이나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정한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받아 넘칠 만큼 축복을 부어줄 것입니다. Russia will change. 러시아는 변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듣고 여러분의 차크라를 통해 전파를 해준, 악기가 되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물결을 이루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집단의식 속으로 퍼져가게 한 그 효과를 보게 된다면 아마 전율할 것입니다.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이 컨퍼런스를 듣고 있는 나라에서 온 여러분이 이 구슬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나라에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집단의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당연히 벨라루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도 엄청난 봉사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 이후에도 계속 같은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절대 지금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푸틴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했고 그 파문은 그의 상상을 초월해 번져나갔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의 상상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요. 러시아는 변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나 자신인 나의 가장 즐거운 자유의 불꽃 안에 여러분을 봉인합니다. 지금 당장은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그다지 큰 즐거움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보내는 즐거움을 받아들여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물러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여전히 집단의식 속으로 즐거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자유로이 주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있는 모두에게 보냅니다. 내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내 사랑은 시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무한하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내가 지구에서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고 그것은 황금시대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성저메인이고 물병자리 시대의 위계자이고 하이워크, 제7광선의 초안이고 지구를 위한 자유의 대리자이기에 여러분을 자유의 즐거운 화염 속에 봉인합니다.